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 배윤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대학교가 산학협력의 날을 맞아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현장을 윤덕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과대학 건물 앞. 뜨거운 태양 아래 학생들은 저마다의 작품을 앞에 두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산학협력의 날을 맞아 개최된 제3회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현장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는 여태껏 강의실에서 배워왔던 지식들로 학생들 스스로의 작품을 만들고 그 성과를 확인하는 기회의 장입니다. 80여 명의 교수와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총 89개의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자가발전 자전거를 만든 항공우주공학과는 더위 속에서도 시연을 위해 페달을 밟습니다. 저희가 실제 전기가 발전되는 원리를 탐구하고 실제 전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어떤 발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구상을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친환경 건축물,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기, 복지 설비를 이용해 재설비한 진주시 지하상가 모형 등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배워온 기초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진짜 실제로 물건에 적용시켜서 이제 이렇게 회사와 같이 이렇게 취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을 미리 자그마하게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은 제어계측공학과에서 만든 문서를 정확한 위치로 전달하는 이동 로봇이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을 준비를 여름 방학 시작 전부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금상으로 인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학생들의 땀과 노력,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이번 대회는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던 멋진 무대였습니다. GN 뉴스 윤덕성입니다. 경상대학교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들을 위한 마중물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이번에는 마중물 특강이 열려 학생들에게 도전의 용기를 일깨워줬습니다. 류창림 기자입니다. 경상대학교 대경학술관. 이곳에서 누군가 자신의 삶 속의 도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첫 번째 마중물 특강 중인 중어중문학과 한상덕 교수입니다. 마중물 특강 강연자 한상덕 교수는 나의 삶, 나의 도전이란 주제로 마중물을 부었습니다. 마중물이란 펌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마중물처럼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중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2011학년도에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혹은 사회적인 측면으로 기대와 그리고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 입학정책실에서는 본인들이 가진 잠재 능력, 발전 가능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GNU 마중물 추수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추수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으로 처음 시작된 마중물 특강은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들을 위한 입학정책실의 마중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잠재되어 있는 능력 개발을 위해 연 4회에 걸쳐 강연이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학업 지원을 위한 마중물 장학금, 마중물 공부방, 인성 함양을 위한 마중물 봉사단, 멘토링제 등 체계적인 추수 관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마중물이 물을 끌어올리듯 마중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능력과 꿈을 끌어올리길 기대합니다. GNU 뉴스 유창림입니다.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당이 느티마루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영화 상영실에 컴퓨터실까지 갖췄다고 해서 학생들의 기대가 큽니다. 김소라 기자입니다. 농업생명과학대 식당이 느티마루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농대 식당이 운영을 중단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느티마루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대학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카페와 편의점, 영화 상영실, 컴퓨터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위치는 경상대학교 남문 옆으로 최대 20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합니다. 구성원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이 식당을 이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식당의 개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미팅룸의 공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의 어떤 개념을 적용하여 식당 메뉴도 기존의 한식에서 벗어나 치킨과 파스타, 수제 돈가스 등 차별화된 메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느티마루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 2,000원, 생과일 주스 2,500원 등 외부 커피숍보다 저렴한 가격에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농대 주변에 학생들이 쉴 곳이 비교적 부족해서 좀 아쉬웠는데 느티마루가 생겨서 좋고요. 점심때마다 인문대 식당이나 중앙식당까지 밥 먹으러 가기 너무 힘들었는데 농대 식당이 새로 생기고 난 후에 정말 가깝고 편리해서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또 이곳에는 외부 편의점도 들어섰습니다. 판매되는 물품은 외부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세단장한 농생대의 식당 느티마루가 식사의 기능은 물론 영화 감상, 정보 검색, 친구와의 만남 등 다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GNU 뉴스 김소라입니다. GNU 버디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과 재학생이 1대1로 상호 문화를 교류하는 제도입니다. GNU 버디 속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는 학생들을 김지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박미진 학생은 양양 중국 유학생에게 도서관에서 책 대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학교 내 체험활동과 다가올 축제에 대해서 소개해줍니다.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도서관 매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국인 학생과 우정을 쌓습니다. 이들은 GNU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친구들입니다. 我觉得这个活动是很好的，它能够帮助外国学生更快地融入到这个环境之中去。 GNU 버디 프로그램은 한 학기 동안 40시간 이상을 활동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사회봉사 1학점과 마일리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경상대학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학교가 꽤 크니까 이제 학교마다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많이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기 초기에는 수강 신청을 도와주고 캠퍼스 투어를 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혜민 학생은 카자흐스탄에서 유학 온 이 나라 버디 친구와 학교를 벗어나 함께 옷을 사러 갑니다. 친자매처럼 웃으며 옷을 고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함께 탁구를 치거나 기숙사 농구 코트장에서 농구 게임을 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문화적인 차이랑 언어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 친구들이 진짜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친구들의 핸드폰도 없고 저희랑 하는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힘들었고요. 재학생들은 유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GNU 뉴스 김지연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연구총서 33번째 책으로 펴낸 대한세계화운동 이념의 국제비교가 대한민국 학술원이 주관하는 2011년 우수학술 도서에 선정됐습니다. 진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환길 약학 박사가 경상대학교 약학대학에 약용식물 사진 40점과 약학 관련 전문도서 66권을 기증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성환길 박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경상대학교 화학과 정종화 교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총설 학술지인 케미컬 소사이어티 리뷰에 3년 연속 논문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게재한 논문은 석사과정 이지아 씨가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논문은 9월호 속표지 논문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친구가 되는 GNU 버디 학생들의 모습 잘 보셨나요?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소통을 부르는 힘이 되고 세계화 시대의 기반이 됩니다. GN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